1번 다음 중에서 절대 부등식을 모두 찾으시오. 자, 절대 부등식이 뭐냐? 언제나 참여되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걸 왜 명제에서 배우냐? 원래 부등식은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 참여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제될 수 없는데 근데 이 절대 부등식은 언제나 참여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명제되는 거지 명제. 참과 거짓이 이제 분명히 구별되니까.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뭐가 된다? 명제된다. 그러면 가를본 같은 경우는 4x 더하기 3은 4x보다 커 나왔다. 자, 그러면 양변에 4x 없애져 버리면은 3은 0보다 커나 같다가 돼.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언제나 참이잖아. 이게 바로 절대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 자, 그래서 자, 1번은 되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 가로 2번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보다 크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건 언제 0보다 아니죠? 만일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0이 돼버려. 0이 돼버려.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다. 가로 3번. 가로 3번이 절대 부등식인 거.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0보다 큰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2차 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한번 풀어볼까? 요거를 완전 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이렇게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9는 뒤로 빼고 완전 제곱 만들려면 더하기 16 빼기 16 그럼 이제 더하기 19는 이렇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 된다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에다 19도 하면 플러스 3은 0보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 보니까 요건 언제 0보다 크나 같아. 그쵸? 언제 0보다 크나 같아. 근데 여기다 3을 더하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맞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묶어서 뒤에 플러스가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4번 자 절대 부등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은 이거 부등식을 풀어보자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 참이냐면은 x가 1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1대 참이야. 언제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은 언제나 참이 돼야 돼. 언제나 요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가로 1번 가로 3번. 2번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가로 1번 m, 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조건이 두 개 붙었어요. m, n이 짝수이면은 m 또는 n이 짝수이다. 조건이 두 개 붙었습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조건 두 개 붙어서 하나의 명제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 이거 증명하려면 이게 문제야. 또는 우리가 증명하는 데 있어서 또는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 m 또는 n이 짝수니까 m이 짝수고 n은 홀수도 돼. 마찬가지 m은 홀수고 n은 짝수도 돼. 아니면은 둘 다 짝수도 돼. 그럼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 야, 이러면 골치 아프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증명을 할 때에는 또는 쥐약이야 쥐약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바꿔줘야 돼 그리고로. 그럼 그리고를 어떻게 바꿉니까? 대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 대우를 증명하면은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가고 부정을 시킨 다음에 부정. 그럼 이렇게 돼. 조건이 m 또는 n이 짝수이다 아니라 m 그리고 n이 호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을 시키면은 두 군데가 바뀌는 거예요. 두 군데가 또는 하고 짝수가 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n이 홀수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도 부정을 시켜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m, n이 뭐가 돼? 또 호수 되는 거죠. 호수. 그래서 m 곱하기 n이 홀수이다.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가 대우를 가지고 논하는 건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m하고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요걸 우리가 그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m을 어떻게 하냐? m은
m은 2k-1로 놓고, 그리고 n은 2l-1 그 가로쳐 놓고 k하고 l은 자연수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 k랑 l에다 1, 2, 3, 4 집어넣으면 홀수값만 나오겠죠. 홀수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m 곱하기 n을 하는 겁니다. n 곱하기. 그럼 n 곱하기 n을 하면은 2k-1 곱하기 2l-1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n 곱하기, 이게 n 곱하기도 써야겠다. n 곱하기 n. m 곱하기 n은 요거라고. 요거. 그럼 요거 전개하면은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 돼요. 이래. 그러면은 k하고 l이 자연수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짝수. 왜냐? 곱하기 4를 했으니까. 얘는 짝수 곱하기 2 했으니까. 얘는 짝수 곱하기 2 했으니까. 그러면 짝수에서 짝수 빼고 그럼 뭐가 돼? 짝수. 에다 1 더했네. 얘는 홀수. 그러면은 짝수에다 홀수 더하면은 홀수. 그 홀수 맞잖아. 아, 그러면은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2번. 가로 2번. m, n이 서로 소이면, 요거 m하고 n이 서로 소이면 m 또는 n은 홀수이다. 자, 모이면 모이다. 요거 두 개는 조건. 두 개의 조건이 이제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명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 생겼지.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똑같아. 또는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까다롭다. 그래서 또는은 어렵고 그리고가 편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대우를 증명하는 거야, 대우. 요거를 부정시켜서 여기로 가고 얘를 부정시켜서 여기로 보내고. 그러면은 m 또는 n이 홀수이다. 이거 부정시키면은 m하고 n은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시키면은 또는하고 홀수를 바꿔주는.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이다가 아니다로 바꿔야겠네. 그래서 m과 n이 짝수이면, 그리고 그다음에 m하고 n이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게 대우입니다. 대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보면 되는데, m하고 n이 짝수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m하고 n은 서로 공약수를 가지고 있어요. 뭐 2. 공약수를 가지고 있겠죠. 짝수니까. 그러면은 m하고 n은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소는 공약수가 없어야 돼요. 공약수가 없는. 그러니까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공약수 없는 게 아니라 실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그랬을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근데 2를 무조건 갖고 있거든. 짝수면은. 그럼 그 참이 되겠죠. 참.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가 참이 된다. 다음 문제.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A제곱 더하기 5B제곱은 4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해라. 이거는 이제 이런 부등식 증명할 때는 이 우변을 0으로 놓고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2항에. 그럼 이렇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5B제곱이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정말이냐? 그럼 AB에다 하나씩 다 넣어봐? 그게 아니라 그 놓고 이제 그 기본은 뭐냐면은 이 좌변을 최대한 완전제곱으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제곱으로. 왜냐면은 완전제곱으로 만들면은 언제나 이건 0보다 크나 같거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완전제곱으로 만들고 더하기 뭐 상수가 있다. 그럼 얘는 언제 0보다 크겠지. 0보다 크겠죠. 0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거 요거. 근데 조심해야 돼. 플러스 k입니다. 양수. 그러면은 얘를 완전제곱 만들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4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쌤쌤 만들어주고 그냥 5b제곱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이 정보 0보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나 같냐? 그럼 이거 이제 완전제곱으로 묶여지죠. a 마이너스 2b의 제곱 그 다음에 요 계산하면은 플러스 b제곱. 그 보니까 얘는 언제 0보다 크나 같아. 그렇죠? 얘도 언제 0보다 크나 같아. 그럼 두 개 더하면 0보다 크나 같겠네. 언제나 0보다 크나 같겠네. 그 뭐야? 참이다 참. 언제나 성립한다. 자, 언제나 성립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요거죠, 요거.
요거 언제 성립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부등식은 이제 언제나 성립을 하는데 그럼 등호는 어떤 때 어떤 조건일 때 성립하는지 그것도 써줘야 돼요. 그거를.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정확히 이제 답을 쓰면은 a제곱 더하기 5b제곱은 그래서 4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그럼 여기에서 등호는 그럼 등호는 어떤 데서 그럼 여기서 등호는 어떤 때 성립해? 등호 어떤 때 성립하냐면 요게 0, 요게 0일 때 성립하는 거죠. 요게 0, 요게 0일 때. 그러니까 등호는 a가 2b이고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요게 0이 되려면은 b가 0일 때예요. b가 0이야? 그럼 a도 0이 되는 거네. 그죠? b가 0일 때니까 b도 0이면 a도 0. 그러니까 등호는 a도 b도 0일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이거 b자가 마음에 안 드네. 가로 2번. 이 괄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 괄호 제곱보다 커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0으로. 그게 부등식에서 이제 핵심이 그러니까 기본. 자, 그래서 얘를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좌변은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고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b제곱. 얘가 0보다 커나 같냐 이걸 보는 건데 그럼 이제 동류항 나왔죠? 요 동류항. 그리고 얘랑 얘 동류항. 그럼 동류항 계산하면은 a제곱 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돼. 그럼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a 빼기 b의 제곱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맞잖아. a 빼기 b 제곱은 언제 0보다 크나 같을 거 아니야. 제곱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언제나 성립하는 거지. 이 괄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크나 같다. 요거이다. 자, 근데 이것도 봐야 된다고 했어.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 자, 등호는 어떻게?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지. a랑 b랑 같을 때 0이 됐겠죠. 그래서 등호는 그것도 써줘야 됩니다. 등호는 a equal b일 때 성립한다. 자, 이것도 써주세요. 등호 성립할 때 이게 0일 때니까 a랑 b랑 같아야 돼요. 다음 4번. 다음은 명제 1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규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셔. 규류법을 이용을 하는데 근데 규류법 뭐냐면은 뭐가 아니다. 이거를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설명했더니 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정 안 한 게 참이란 얘기지.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류법이에요. 그러면은 모이면 모이다. 그러니까 모이면 모이다. 요거를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요거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증명하는 게 좀 까다롭다 그러면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는 대우를 하는 거. 이거는 P면 Q이다 꼴이 아니야. 모는 모이다야 그냥. 모는 모이다.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건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아니죠. 그럼 요거는 그냥 부정을 해. 이런 거는 부정을 해. 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그 말이 안 돼. 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한 게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규류법을 이용을 하냐? 왜 이용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거야. 아니다. 아닌 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나? 아닌 거 증명한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야, 얘는 도둑놈이 아니야. 야, 도둑놈이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도둑놈인 걸 증명을 해야지. 도둑놈인 거를. 그러니까 이거지. 야, 도둑놈이 아닌 걸 증명해. 야, 어떻게 증명하지? 그럼 도둑놈이라고 가정을 하고 막 이제 해봐. 했더니 야, 도둑놈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자, 아니다를 증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냐? 1 플러스 루트 2가
그러면은 이게 유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을 하면은 무리수가 되는지 무리수. 자,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유리수이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해서 유리수이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1 더하기 루트 2는 K가 돼. 그럼 K는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 유리수라고 가정했잖아. 야, 유리수는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은 루트 2는 K-1이고 K-1. 그럼 K-1. 그럼 유리수에 1을 뺐잖아. 그러면 유리수에서 1을 뺐으면 또 뭐 이것도 유리수지. 유리수이다. 그러면은 뭐야? 루트 2는 루트 2는 무리수인데? 무리수란 사실은 무슨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부정하면 안 됐네. 그러니까 1 플러스 2는 유리수가 아니야.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규律법이다. 규律법. 자, 5번. 5번. 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제 먼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 산술 평균이 있습니다. 산술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가 내릴 때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두 수가 있을 때 두 개. 두 개를 더해. 나누기 2해.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다 이렇게 쓰지. 근데 이거 말고도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두 개를 곱해. 루트 씌워.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근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있어요. 뭐냐? 산술 평균이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언제나 성립합니다. 이게. 그러면 등호는 이제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이거는 절대부등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이 절대부등식이 하나 나와요.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 곱하기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한 거. 두 수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2 루트 두 수 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 루트 AB가 되는 거지. 자,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로 푸는 문제. 그러면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아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까 이 문제가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제 공부 조금 많이 한 학생은 이걸 보는 거지. x가 3보다 커? 요거 보는 거고. x가 a일 때 최소값 비례가죠. 그럼 산술 기하 평균이 아닐까? 참 이것도 알아둬야 돼. 아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게.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뭐냐? A랑 B랑 모두 양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 만일에 하나라도 음수가 나와버리면은, 0이? 만일에 하나라도 0이 나와버리면은 기하 평균은 언제나 0이 돼버려요. 두 개 곱해버리니까. 언제 0이 나와? 하나라도 0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만약 하나가 음수가 나와버려. 하나가 음수가 나와버리면은, 근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A랑 B는 언제나 양수일 때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로 절대부등식.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단계를 보니까 이제 x가 3보다 크다 할 때 x-3분의 x제곱 빼기 3에서 더하기 4는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두 상수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단계 1. x-3분의 x제곱 빼기 3에서 더하기 4를 px 더하기 q 더하기 x-3분의 r의 꼴로 나타냈죠. 그럼 이게 무슨 꼴이냐? 무슨 꼴이냐면은 중요한 거 요거. 그러니까 분모가 1차식이고 분자가 상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수를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분모랑 분자가 나왔을 때 분자가 2차식이죠. 분자가 1차식이고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2차잖아. 분자는 2차. 분모는 1차. 이러면 안 된다고. 분자가 작아야 돼. 만약에 분모가 2차다. 그러면은 분자는 1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수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분모 나누기 분자를 하는 거예요. 분모 나누기 분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 이거 배웠잖아. 다항식 나눗셈에서 1학기 때. 자, 나눠 x-3. 그럼 이거 우리 앞대가리 맞췄죠? 앞대가리.
그럼 x 곱해.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빼죠. 뭐 나와 4. 그러니까 그 x가 나오고 그 x 나오고 자 빼면은 몫이 x가 되는 거고 나머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오냐면은 예. 몫이 뭐가 돼?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된다고 이거. 그래서 단계 1의 답은 여기 되는 거예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사진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더 알려주면은 딱 보는 거지. 이건 x 빼기 3, 이거는 x제곱 빼기 3x.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를 x로 묶어버리면 분자를 x 빼기 3 더하기 4 분모는 x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x 빼기 3분의 x 가로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그럼 결국 뭐 남아?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똑같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인데 뭐냐?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3에서 더하기 4.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만일에 이거 굉장히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사실. 몰라도 된다기보다 알면 좋은데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뭐가 나와? x 나오겠죠, x. 그럼 x가 되고 더하기 그러면은 분자는 나머지가 나올 텐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나머지 정리로 구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로. 그럼 어떻게? 3 집어넣는 거 나머지 정리.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 집어넣는 거지. 3 집어넣어. 9 빼기 3 집어넣어. 3 곱하기 3 하면 9 더하기 4. 없어 4만 남잖아. 나머지가. 그래서 x 더하기 x 빼기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x분의 x 최고차만 보고 x 쓰고 나머지 상수는 나머지 정리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또 풀어. 자 아무튼 요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요 변형을 하는 이유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상수 나왔죠. 여기는 2차였는데 상수 나왔지. 자 그다음 단계 2. 단계 1에서 구한 요거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이게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두 상수 a, b 값을 각각 구하자. 자 이게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진짜야.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거든. 그러면 이게 그거 x가 3보다 크다. 이게 사실 큰 힌트입니다. x가 3보다 커? 이게 양수란 얘기거든. 양수. 이게 고수들은 저거만 봐도 아는데 그럼 어떡하냐? 여기 x 빼기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x 빼기 3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빼기 3을 하고 더하기 3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지. 이게 보이는 거지.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즉 요식만 보면은 더하기 3은 좀 이따 보고 요식만 보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버리면은 없어져 버려 x가.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값이 나와. 여기에서 놀랍게도 게다가 이거 x 빼기 3이 x가 저기 3보다 크니까 얘 양수라고. 얘 양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박스 친 거 요 부분만 보면은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를 해서 나누기 하면 뭐야? 산술평균. x 빼기 3에다가 곱하기 x 빼기 3분의 4를 곱하면 4를 곱해서 루트 씌우면 뭐야? 기하평균. 가로치자 여기도. 그럼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2가 넘어간다고. 2. 그 여기 보니까 이것도 없어져 버리네. 즉 얘는 뭐냐? 2 곱하기 루트 4. 그러니까 2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4. 4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우리 최소값 구하는 거야. 최소값. 그 최소값 얼마야? 4에다 3도 하니까 최소값 얼마야? 7.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 우리 아까 산술기압 평균 했었죠. 산술기압 평균에서 뭐였냐면은 아까 또 까먹었을까 봐. 산술기압 평균에서 여기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했어? 여기 이제 등호 언제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다일 때 등호 성립한다고 했잖아. 등호 성립.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구했고 이게 4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하기 3을 하니까 최소값 7이고 x가 얼마일 때냐면은 얘랑 같을 때 x-3이랑 x-3분의 4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등호가.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푸냐? 양변에 x-3을 곱하. 이제 사실 이것도 있어. x-3을 양변에 곱한다. 이거 근데 x-3을 양변에 마음대로 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면은 x-3이 0보다 x가 3보다 크거든. 3보다 크거든. 자, 그래서 양변에 x-3을 양변에 x-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좌변은 x-3의 제곱된 우변은 4. 그러니까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x-3이 0보다 크겠죠. x는 3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뭐야, x는 2가 되는 거지. 저기 x-3은 2가 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 5. 플러스 2가 되니까 5. 그래서 x가 5일 때 최소값 얼마? 7을 갖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